나는 결혼 반지를 그녀의 목에 걸고 그 반지가 그녀의 피부에 파고들어 피를 흘리게 할 때까지 조였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아니라 후회조차 없이 빛나는 탐욕만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는 내 인생을 훔친 도둑일 뿐이었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그녀의 비명소리가 우리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침실을 메웠다. 오빠, 왜 그래? 그녀가 울부짖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 안에 숨겨진 수백 통의 메시지를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내가 말한 사랑이야? 내 돈으로 사는 내 삶이, 내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복수가 시작된 그 순간 내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건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 나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폭력은 약한 자의 선택이다. 대신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대가로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거짓된 행복을.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그녀가 상상도 못할 만큼 잔인하게 끝날 터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고독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나는 그 아파트의 주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아파트는 내 노력으로 세운 회사에서 나온 돈으로 산 것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일하며 스타트업을 키워 상장 직전까지 끌어올린 결과였다. 내 이름은 강민준. 35살, 성공한 CEO.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그냥 못빠였다. 그녀의 오빠. 지은이는 내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우리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만났다. 그녀는 미대 출신으로 전과 온 예쁜 여학생이었고 나는 컴퓨터공학과에서 넘어온 괴짜였다. 첫 만남은 캠퍼스 카페에서였다. 그녀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 커피를 엎질렀고 내가 닦아주며 웃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붙박이 커플이 되었다. 졸업 후 나는 IT 회사를 차렸고 그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수입은 항상 불안정했다. 오빠, 나 혼자서는 못해. 내가 도와줘.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결혼 5년 차, 우리는 여전히 신혼처럼 보였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명품 가방으로 가득한 옷장, 주말마다 제주도로 떠나는 여행.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우리 사진을 올리며 최고의 남편이라고 캡션을 달았다. 팔로워들은 부러워했고 나는 그게 진짜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 통의 익명의 메시지로 무너졌다. 그날은 평소처럼 늦은 밤이었다. 회사에서 새 투자자를 만난 후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섰다. 지은이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오빠, 왔어. 피곤해 보이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로 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당신 아내가 당신 돈으로 사는 삶을 즐기며 다른 남자와 잔다. 증거, 링크를 클릭했다. 호텔 예약 내역, 그녀의 카드로 결제된 고급 스위트룸. 그리고 사진. 그녀의 웃는 얼굴, 옆에 낯선 남자.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10년의 세월, 내가 쏟아부은 모든 것, 그녀의 꿈을 위해 투자한 돈, 그녀의 가족을 돌봐준 비용,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 병원비까지. 모든 게 내 돈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를 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직접 대면할까? 이혼을 선언할까? 아니, 그건 너무 쉽다. 그녀는 후회조차 하지 않을 터였다. 나는 증거를 모아야 했다. 회사에서 변호사를 불렀다. 최기호 변호사,
기밀 유지 부탁합니다. 그는 내 오랜 지인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소송으로 가시려면 재산 분할이 문제입니다. 그녀가 주장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만 감정적으로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혼만 원하지 않았다. 복수였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만큼 그녀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야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부부 불화 조사 부탁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탐정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이름은 김태호입니다. 48시간 안에 첫 보고서 드리죠. 그는 지은이의 일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첫 보고서가 왔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지만 저녁에는 강남 클럽으로 향했다. 그 남자, 이름은 박준호. 재벌 3세, 나이 28살. 그는 클럽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고 지금은 그녀를 스폰서처럼 대했다. 내 돈으로 산 옷을 입고 내 카드로 결제된 가방을 들고 그의 팔짱을 끼는 그녀.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억눌렀다.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재정적 고립. 그녀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은행 계좌를 동결할 준비. 둘째, 사회적 고립. 그녀의 친구들, 가족에게 서서히 진실을 흘린다. 셋째, 심리적 고문.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집에 돌아온 그날, 나는 평소처럼 웃었다. 여보, 오늘 어땠어? 그녀가 내 무릎에 기대며 말했다. 좋았어. 오빠 덕분에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도 사랑해. 내 말 속에 숨겨진 독이 그녀를 서서히 갉아먹을 터였다. 탐정의 보고는 계속 왔다. 그녀와 박준호는 주말마다 제주도로 갔다. 내 비행기 티켓으로. 그들은 해변에서 키스하고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곧 말라갔다. 이제는 차가운 결의만 남았다. 나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족 보호 앱. 겉으로는 혁신적인 제품이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도구였다.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을 가했다. 그녀의 카드가 정지되었다. 쇼핑몰에서 결제 오류가 났을 때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전화했다. 오빠, 내 카드 왜 안 돼?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회사에서 비용 절감 중이야. 다음 달부터 내 용돈 줄일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왜 갑자기? 사랑해, 여보. 이해해줘.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첫 피 맛이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달려갔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장난감으로만 봤다. 탐정에 보고 박준호가 그녀에게 돈 좀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이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의 맛은 서서히 음미할 때 더 달콤하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서울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지은이는 변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으로 시작했다. 오빠, 요즘 왜 그렇게 바빠? 나 신경도 안 써. 식탁에서 포크를 세게 내리치며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회사 일이야.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탐정 김태호의 보고는 점점 더 구체적이었다. 박준호는 단순한 플레이보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그는 해외 유학 중에 클럽 생활로 시간을 보냈다. 지은이는 그에게 매료되었다. 그는 나를 자유롭게 해줘. 오빠처럼 지루하지 않아. 그녀의 메시지였다. 자유. 내 돈으로 산 자유.
나는 그 메시지를 프린트해서 서랍에 넣었다. 증거의 산이 쌓여갔다. 나는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며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림 그릴게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박준호와의 약속이었다. 나는 GPS 앱을 그녀의 차에 설치했다. 가족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녀는 모를 터였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늦게 돌아왔다. 화장기가 번진 얼굴, 술 냄새. 클럽에서 친구들 만났어. 그녀의 변명.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미있었어. 다음에 나도 데려가. 그녀가 웃었다. 오빠는 안 맞아. 너무 진지하잖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찔렸다. 진지. 내가 그녀를 위해 포기한 모든 게 진지함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10년 전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그녀가 민준아,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지금은 그녀의 몸은 내 옆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휴대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0725, 우리의 기념일, 아이러니했다. 메시지함. 박준호와의 대화. 오빠, 오늘 밤에 만나자. 강남 호텔. 좋아, 베이비. 내가 제일 예뻐. 구역질이 났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 내 돈으로 송금된 기록. 500만 원, 1000만 원, 선물 사. 그녀의 메모. 그 돈으로 산 건 그의 시계, 그의 차 렌트비였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최기호를 만났다. 재산 분할 시 불륜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는 조언했다. 그리고 박준호 쪽. 그 가족은 강력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박준호는 나중에. 지금은 지은이부터 계획의 두 번째 단계, 가족 개입. 지은이의 어머니는 시골에 사는 과부였다. 내가 병원비를 대준 덕에 그녀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다. 나는 전화했다. 어머니, 요즘 지은이가 이상해요. 건강 챙기세요. 그녀의 어머니가 걱정했다. 무슨 일 있니? 나는 슬쩍 흘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하지만 그 말은 퍼졌다. 지은이의 언니가 연락 왔다. 동생이 왜 그래? 오빠가 무시하나? 나는 한숨 쉬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알다시피 그녀의 언니는 직감이 좋았다. 불륜 소문 들었어. 진짜야?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조사 중입니다. 그날부터 가족 모임이 줄었다. 지은이는 불안해했다. 오빠, 엄마가 왜 갑자기 전화 안 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바쁘신가 봐. 그녀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좋았다. 그녀가 느끼는 고립감, 그게 시작이었다. 회사에서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투자 유치가 성공했고 주식 상장이 임박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했다. 나는 박준호를 조사했다. 그의 SNS, 그의 사업. 그는 스타트업에 투자 중이었다. 내 회사와 경쟁하는 분야. 기회였다. 나는 익명으로 그의 투자 회사에 귀험 신호를 보냈다. 박준호의 사생활 문제로 투자 철회 추천 작은 씨앗이었다. 하지만 자라날 터였다. 집에서 지은이와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오빠, 나한테 왜 그래? 용돈도 줄이고 관심도 없고. 그녀가 울었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미안해. 사랑하니까. 하지만 내 손은 그녀의 등을 문지르며 속으로 세는 중이었다. 1, 2, 3. 그녀가 무너질 때까지. 탐정의 새 보고 그녀와 박준호가 싸웠다. 내가 왜 돈 없어?
스폰서라며 그의 말 이후 그녀는 울며 나에게 돌아왔다. 오빠, 나 피곤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섹스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신음소리조차 역겹게 들렸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가족 보호 앱의 일부. 그녀의 모든 파일, 이메일이 내 서버로 복사되었다. 2달째. 그녀의 변화가 뚜렷했다. 마른 체형, 다크서클. 인스타그램 업데이트가 멈췄다. 친구들의 메시지, 요즘 왜 안 보여?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전화기를 훔쳐보며 웃었다. 박준호의 메시지, 끝내. 재미없어. 그녀의 절망이 보였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그녀가 나처럼 모든 걸 잃을 때 완성된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녀가 고백했다. 오빠, 나 미안해. 나는 놀란 척했다. 뭐가? 그녀가 울었다. 박준호랑. 잠깐,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내 차례야. 고백 후, 우리의 삶은 표면적으로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건 폭풍전의 고요였다. 지은이는 후회하는 척했다. 매일 아침, 오빠,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키스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나도 하지만 내 눈은 그녀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나는 계획의 3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심리적 압박. 그녀의 일상에 구현한 사건들을 심었다. 먼저, 그녀의 그림 작업실에 익명의 편지. 내 비밀을 안다. 조심해. 그녀가 떨며 나에게 보여줬다. 오빠, 이게 뭐야? 무서워. 나는 위로했다. 스토커인가 봐.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편지는 내가 썼다. 탐정 김태호가 배달했다. 다음은 그녀의 친구들. 나는 그녀의 베프, 수진에게 연락했다.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 불륜 소문 들었어. 수진은 충격받았다. 진짜. 나한테 왜 말 안 해? 곧 친구 모임에서 그녀는 고립되었다. 야, 너 박준호랑 뭐야? 친구들의 물음에 그녀는 부정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서울의 상류층은 소문이 빠르다. 회사에서는 상장 준비가 절정이었다. 기자회견 날 나는 미소 지으며 연설했다. 우리 회사는 가족을 보호합니다. 청중이 박수 쳤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지은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그녀가 와인병을 들고 있었다. 오빠, 축하해. 마셔. 그녀의 눈이 붉었다. 술에 취한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할게. 나는 그녀를 재우고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박준호에게 보낸 메시지, 제발, 만나자. 오빠가 몰라. 그는 답하지 않았다. 좋았다. 그녀의 절박함이 커질수록 내 복수는 더 날카로워졌다. 이제 박준호 차례였다. 나는 그의 투자회사를 압박했다. 익명의 제보, 박준호의 불륜 스캔들. 미디어에 유출될 수 있음. 그의 아버지 회장이 움직였다. 아들아, 그년 버려. 탐정의 도청 기록. 박준호는 화를 냈다. 아빠가 뭐래? 그냥 재미야. 하지만 그는 지은이를 차단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사랑해, 읽지 않음. 지은이는 무너졌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울었다. 오빠, 나 왜 이렇게 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치료받자. 나는 그녀를 정신과로 데려갔다. 의사는 우울증 진단.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나는 약에 추적기를 넣었다. 그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다. 치료 중 그녀가 의사에게 털어놓았다. 남편을 배신했어요.
돈 때문에 의사의 말,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녹음은 내 손에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넘겼다. 정신적 피해 증거입니다. 집에서 그녀와의 밤은 지옥이었다. 그녀가 안겨오며 사랑해라고 할 때 나는 그녀의 목덜미를 쥐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인내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왜 그래? 소문 들었어. 지은이가 울부짖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나를 봤다. 민준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시간 필요해요. 속으로는 웃었다. 가족마저 나를 동정했다. 상장날에 주식시장이 열리자 내 회사는 폭등했다. 억 단위의 부가 생겼다. 파티에서 기자들이 물었다. 개인적인 행복은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 제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빈 약병을 들고 쓰러져 있었다. 자살 시도. 나는 119를 불렀다. 병원에서 그녀가 깨어났다. 오빠. 죽고 싶었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 눈물. 왜? 나 없으면 안 돼. 하지만 그건 연기였다. 그녀의 약한 모습이 내 복수를 정당화했다. 병원 퇴원 후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그녀를 더 괴롭혀야 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팔았다. 기부용 시라고. 그녀의 작품이 경매에 나가자 그녀는 충격받았다. 오빠, 그건 내 거야. 우리 거지? 함께 한 거잖아. 그녀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좋았다. 이제 그녀도 나처럼 느꼈다. 박준호는 소문 때문에 투자에서 쫓겨났다. 그의 아버지가 집안 더럽히지 마라고 했다. 그는 지은이에게 마지막 연락, 내 탓이야. 그녀는 울며 나에게 매달렸다. 오빠, 도와줘.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도와줄게. 하지만 진실을 말해. 그녀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만남의 시작, 돈의 유혹, 후회. 나는 녹음했다. 좋아. 이제 끝내자.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복수의 절정으로 가는 길이었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지은이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작업실은 먼지 쌓인 채 방치되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산책했다. 새 출발하자 라고 말하며. 하지만 내 발걸음은 그녀를 함정으로 이끌었다.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서명해. 그녀가 떨며 봤다. 오빠, 왜? 용서해준 거 아니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 내가 한 짓을 봐의 증거 사진을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어. 모든 걸 알았어. 내 카드, 내 메시지, 내 거짓.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오빠. 나 없이 못 살아.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하지만 배신은 용서 안 돼. 그날 그녀는 서명했다. 하지만 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박준호를 직접 만났다. 그의 사무실, 강남의 오피스텔. 강민준. 무슨 일? 그는 경계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지은이 이야기,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년. 끝났어. 나는 사진을 던졌다. 우리 셋의 사진. 내가 그녀를 망쳤어. 내 아내를 그는 웃었다. 아내. 스폰서지. 내 돈으로 사는 창녀. 그 말에 내 주먹이 날아갔다. 그의 코피가 터졌다. 경비가 달려왔지만 나는 말했다. 사업 이야기야. 그는 닦으며 말했다. 야, 너 뭐야? 그냥 가. 하지만 나는 경고했다. 내 투자 망칠 거야. 소문 더 퍼뜨릴게. 그는 창백해졌다.
지은이 탓이야. 나한테 돈 뜯어가. 집에 돌아와.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박준호 만났어. 그는 널 버렸대. 그녀가 울었다. 알아. 하지만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에 구역질이 났다. 사랑으로 내 삶 훔쳤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훔치지 않았어. 오빠가 너무 바빴어. 그녀의 변명.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약점이었다. 나는 그녀를 유혹했다. 다시 시작하자. 여행 갈까? 제주도.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된 곳, 호텔에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섹스 중 나는 속삭였다. 박준호가 더 좋았어. 그녀가 얼어붙었다. 무슨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녹음된 그녀의 신음. 내 목소리야. 그와 함께.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스파이. 오빠가 날 감시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그녀가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문을 잠갔다. 오늘 밤 모든 걸 털어놔. 그녀가 울며 말했다. 만남의 모든 세부. 돈의 액수, 감정의 변화. 나는 녹화했다. 숨겨진 카메라로. 다음 날 우리는 돌아왔다.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회사에서 주식을 매각했다. 일부를. 재산을 숨기는 중 변호사 최기호가 말했다. 이혼 시 그녀 목 없앱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원했다. 그녀의 명예를. 나는 미디어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유명 CEO에 불륜 스캔들. 아내의 배신. 이 기사가 나왔다. 강민준 사장의 아내, 재벌 3세와 미래. 지은이는 뉴스를 보고 기절했다. 병원에서 깨어나 오빠, 왜? 라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공정하게. 내가 한 대로. 그녀의 가족이 끊어졌다. 어머니가 너 같은 딸지라고 저주했다. 친구들은 차단. 그녀는 홀로 남았다. 오빠, 제발. 죽을 것 같아. 나는 약을 주며 말했다. 살아. 고통 느껴봐. 박준호는 반격했다. 그의 변호사가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내 증거가 더 강했다. 그의 불륜 기록, 돈 거래. 법정에서 우리는 대면했다. 판사는 합의를 권했다. 나는 웃었다. 돈. 필요 없어. 그냥 사과해. 그는 거부했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타격을 받았다. 투자 철회. 지은이는 변했다. 그녀의 눈에 미움이 피어났다. 너도 똑같아. 나처럼 괴물이야. 좋았다. 그녀가 깨달았다. 복수의 본질을. 이제 절정. 나는 그녀를 마지막 여행에 데려갔다. 부산. 바다 앞 호텔. 마지막 밤 그녀가 물었다. 이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서류 제출. 그 밤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키스했다. 하지만 내 손에 쥔 건 독이 아니었다. 진실의 칼. 부산의 바다는 잔잔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파도는 거셌다. 호텔 발코니에서 지은이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오빠, 나 왜 그랬을까? 나는 와인을 마시며 대답했다. 탐욕. 자유에 대한 갈증.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정말.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회사 키우며 그녀의 꿈 지원하며. 하지만 그녀 눈엔 부족했다. 그날 밤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그녀가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가난한 집, 어머니의 고생. 돈이 없어서 포기한 꿈이 많아. 박준호는 그 상처를 파고들었다. 그는 나한테 세상을 줬어.
잠깐이지만 나는 물었다. 내가 안 졌나? 그녀가 울었다. 졌어. 하지만 지쳤어. 그 순간 내 복수가 흔들렸다. 그녀도 피해자. 아니, 선택은 그녀 몫이었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끝내자. 하지만 끝낸 건 그녀의 자유가 아니었다. 내 통제였다. 돌아온 서울. 이혼 서류 제출. 법원 통보. 재판 3개월 후 이지은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내 돈으로 산 집은 압류. 그녀의 물건은 경매. 오빠, 제발. 한 달만 더. 이 그녀의 부탁. 나는 거부했다. 내가 한 선택. 그녀의 삶은 추락했다. 프리랜서 일은 끊겼다. 스캔들 때문. 카페에서 일자리 구했지만 당신? 뉴스 봤어? 거절. 그녀는 배달 앱으로 생계. 밤늦게 돌아오는 그녀의 모습,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탐정해보고 자해 흔적. 내 안에는 죄책감이 싹 텄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회사에서 성공했지만 빈 껍데기. 친구들이 지혼. 왜? 물었다. 나는 웃었다. 서로에게 좋을 거야. 박준호의 반격. 그의 변호사가 증거를 모았다. 내 스토킹 기록. 강민준의 집착. 아내 학대. 법정에서 대면. 그녀가 증언대에 섰다. 남편이 날 감시했어요. 녹음, 추적. 판사가 물었다. 배신은?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내 잘못. 하지만 그는. 나는 반박했다. 증거 보세요. 그녀의 불륜. 돈돈한 변호사 최기호가 서류를 제출. 판사는 양측 책임지라고 했다. 하지만 재산은 내 몫. 그녀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 재판 후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오빠, 왜 이렇게까지? 나는 말했다. 공정하게. 내가 날 죽였으니까. 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죽었어. 이제. 그날 박준호가 자살 시도. 그의 아버지가 스캔들 때문에 라고 발표. 미디어 폭풍. 그는 살아났지만 가족에서 쫓겨났다. 지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내 탓이야. 그녀의 죄책감. 내 복수의 열매. 하지만 내 아내 공허. 성공한 CEO. 하지만 홀로. 밤에 그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사랑했던 여자. 배신자. 나는 병원에 갔다. 정신과. 트라우마요. 의사가 말했다. 용서하세요. 용서. 불가능. 지은이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시골로. 어머니 집. 하지만 어머니가 문을 닫았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그녀는 길바닥. 나는 익명으로 돈을 보냈다. 100만 원. 사라.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고마워. 미안해. 사랑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웠다. 아니, 저장했다. 영원히. 복수의 끝이 다가왔다. 하지만 진짜 끝은?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법정 최종 판결. 이혼 성립. 재산 전부 내 소유. 지은이에게는 정신적 피해 배상 5천만 원을 그녀는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 왜라고. 그녀의 원룸은 비어 있었다. 이사 갔다는 소문. 나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새 CEO를 세우고 해외로 떠날 준비.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를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그녀. 마른 몸. 오빠. 그녀의 목소리 약했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지내? 그녀가 웃었다. 쓴웃음. 배달, 청소. 살아. 우리는 침묵했다. 강물이 흘렀다. 그녀가 말했다. 나 임신했어. 박준호. 아이. 충격.
내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유산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내 예나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복수. 무의미. 그녀의 고통, 내 고통. 우리는 서로를 파괴했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물었다. 무섭게 느껴서. 내가 날 죽일까 봐. 그녀의 공포. 내 괴물 같은 모습. 박준호는 해외로 도망쳤다. 그의 가족이 덮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끝, 사업 실패, 우울증. 소문에 따르면 재활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새로 시작해. 돈 줄게. 그녀가 거부했다. 내가 준 상처, 돈으로 못 치유돼. 그녀가 일어났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반지를 버렸다. 이제 자유.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회사 매각, 여행. 유럽, 아시아. 하지만 어디서도 평화 없었다. 밤의 꿈, 그녀의 비명, 내 손에 피 묻은 반지. 1년 후 나는 새 회사를 차렸다. 회복이라는 이름. 트라우마 상담 앱 내 경험에서. 지은이 소식, 그녀는 시골에서 카페 열었다. 그림 다시 그리며. 행복. 모른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 오빠, 용서해. 그리고 사랑해. 그녀의 필체. 나는 울었다. 진짜 후회. 복수는 승리. 아니, 패배. 우리는 둘 다 잃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 희망. 나는 답장을 썼다. 나도. 다시 만나자 보냈다. 기다림. 복수의 끝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가을, 벚꽃 잎이 떨어지듯 우리의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다. 삶은 계속된다. 배신 후, 사랑 후, 인간으로서.